번째, 일단 경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20만 원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환전 같은 경우에는 총 60만 원 정도 들었고, 좋았던 곳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항상 후쿠오카 올 때마다 가는 혼자 여행을 왜 갔냐, 숙소 위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후쿠오카 노잼 도시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 추천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콜라보 제품을 샀는데 저사왔어요 있어요. 저사왔어요 있는데 출국하시는 분들이면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니까 술 2병 해서 5,200엔이었거든요. 엄청 시간이 잘 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카메라를 켜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3박 4일 동안 갔다 왔던 후쿠오카 혼자 여행의 정리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브이로그에도 나오듯이 저는 출발 일주일 전에 좀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제가 다녀온 후기도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행기, 숙박, 뭐 쇼핑 같은 교통비 같은 거 전부 다 해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일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좋았던 곳들, 그리고 쇼핑했던 것들 중에서 좋았던 것들도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행 전반적으로 혼자 여행을 했던 거, 후쿠오카 여행을 추천할 만한지 팁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거의 시내에 있었고 돌아오는 비행기가 아침 비행기였기 때문에 3박 4일이지만 거의 2박 3일 같은 3박 4일 여행 후기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일단 경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생각보다 비행기를 좀 싸게 끊었어요. 왜냐면 제주항공으로 끊었는데 오후 1시에 출발하는 걸로 했고, 오는 거는 마지막 날에 오전 9시 귀국 비행기였기 때문에 사실 2박 3일이죠? 2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쓰는 카드가 이제 제주항공이랑 에어부산 쓰면은 10% 할인을 해주는 신용카드라 가지고 결국에는 한 18만 원 정도?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3박인데 2박은 호텔, 1박은 캡슐 호텔에 가까운 아무튼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저 혼자 쓰는 방이 2박에 19만 원 정도였고, 마지막 날 하루는 하루에 6만 원 정도. 그래서 총 숙박 비용은 2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비가 조금 애매한데 총 하면 한 10만 원 안쪽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밑에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한번 밥을 먹었고, 이제 친구들 선물을 편의점에서도 좀 먹을 거 사갔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쓴 것만 4,477엔.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는 그냥 편도로 끊고 다녀가지고 470엔 들었고, 이틀은 그냥 1일 지하철권을 샀거든요. 지하철 비용으로만 1,700엔 정도 들었고, 제가 야나가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은 진짜 너무 다양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쇼핑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 놓을 건데, 쇼핑은 진짜 사람마다 너무 다양할 것 같아서 이것보다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냥 조금 썼습니다. 총 쇼핑 비용이 11만 1,718엔으로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쓴 것 같네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아디다스, 꼼데하루송, 뭐 돈키호테, 러쉬, 유니클로, 공항에서 술 산 거랑 공항 친구들 선물이랑 뭐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기타 비용으로는 제가 KT에서 공항에서 이제 돼지코를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돼지코 빌리는 비용이 428엔, 그리고 숙박세를 또 내더라고요. 제가 200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로 한국에서 환전을 해가거나 하지는 않았고, 트래블월렛 이게 ATM에서 원래는 수수료 없이 그냥 환전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일본 거. IC 카드가 좀 잘못됐는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로는 실패했고, 그냥 공항 국내선에서 이거 신한카드, 이거 그냥 신용카드거든요. 신용카드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10만 원 정도 만엔을 그냥 뽑았는데 현금을 99,000 얼마 나왔으니까 뭐 그냥 괜찮게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 60만 원 정도 들었고, 제가 브이로그를 다 올렸지 요약을 해보자고 하면 1일차에는 공항에서 체크인 하카타역으로 갔고, 체크인 한 다음에는 이제 키와미야 함바그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아디다스 쇼핑을 좀 한 다음에 다시 호텔로 들어가는 일정이었고, 2일차에는 아디다스 다시 쇼핑하러 가서 과제를 산 다음에 이제 텐진 구경 좀 하고 점심으로 이치란을 먹고,
이제 야나가와라는 도시로 가서 등나무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좀 피곤해가지고 편의점에서 그냥 사가서 그냥 먹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꼼데 가르송 오픈런을 했고, 이제 2시간 정도 기다렸기 때문에 꼼데만 샀는데도 오전이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돈키호테를 가서 쇼핑하고 러쉬를 가서 좀 쇼핑한 다음에 체크인을 하고, 저녁으로는 모츠나베를 먹은 다음에 오호리 공원을 산책하고 유니클로 가서 이제 옷 좀 산 다음에 끝. 그때 4일차는 이제 집 가는 날이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좀 아침에 좀 뭐 좀 산 다음에 버스를 이제 첫 차를 타고 후쿠오카 공항에 가서 후쿠오카 공항에서 이제 면세점에서 좀 급하게 뭐 좀 사고 집으로 가는 그런 3박 4일이었습니다. 엄청 시간이 잘 갔어요. 그래서 좋았던 곳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저는 제일 좋았던 곳은 야나가와 등나무였어요. 여기를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친구한테 후쿠오카 여행 간다 하니까 친구가 이거 릴스에 떴는데 진짜 이쁘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봤는데 당시에는 지금 블로그 후기가 아무도 없고 아무도 그냥 리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리스도 그냥 여기 너무 이쁘다 정도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가지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때는 조금 갈까 말까 했는데, 거기 그냥 조그마한 곳이거든요. 조그마한 곳인데 한 1시간 넘게 혼자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향이 너무 좋고, 저는 그런 등나무가 그런 보라색깔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걸 처음 봤는데, 되게 이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축제를 해가지고 이제 야나가 역에서도 그걸 하는 신사까지 4월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하는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맛집으로는 제가 항상 후쿠오카 올 때마다 가는 키와미야 함바그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기를 이렇게 고기가 뭉태기로 나오고 얘를 뜯어가지고 돌 위에 이렇게 구우면서 먹는 건데, 되게 맛있고 세트 구성도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평일 5시에 갔는데도 한 1시간은 기다린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좀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거 오픈런은 차라리 하시던지 좀 웨이팅 없는 시간을 좀 드립니다. 텐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츠나베 여기도 되게 맛있는 곳이라서 제가 구글 통해서 예약을 하고 갔는데 약간 다다미방 느낌이었고 현지인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부추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모츠나베가 이제 약간 대창이라든지 그런 내장류가 들어간 나베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를 좋아하시면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약간 현지인 느낌이 많이 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게 조금 느리더라고요. 뭔가 되게 빠릿빠릿하게 뭐 바로 나오고 막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시간 여유를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예약을 안 하면 웨이팅을 좀 한다고 꼭 예약을 하고 한 번 정도 시면은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행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혼자 여행을 왜 갔냐? 일단은 제가 지금 시간이 맞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이제 뭔가 환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뭔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했던 시기에 그냥 갑자기 갔다 왔던 건데, 혼자 여행을 제가 코로나 전에는 되게 많이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 든 해외여행 되게 오랜만이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혼자 여행을 하는 게 나라마다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혼자 한다는 것에 그렇게 막 뭐 이상하게 본다든지 뭐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바뀌고 있지만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나 혼자 여행을 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으면서도 좀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여행 되게 혼자 여행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에서 숙소 위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나눴을 때 하카타역 근처와 텐진 근처가 있어요. 일단 하카타역 근처는 제일 큰 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JR선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사키를 가신다든지 JR선으로 내가 뭐 이동을 소도시 여행을 많이 할 것 같다, 뭐 아니면은 일정이 좀 짧은 분들도 하카타역 근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항이 되게 가까워요. 근데 사실 공항 자체가 후쿠오카는 먼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텐진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저는 되게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하카타역 근처로 숙소 2개를 했었고 크게 후회를 하진 않아요. 근데 텐진 근처는 이제 쇼핑몰들이 되게 많아요. 백화점이라든지 되게 많은데, 사실 뭐 하카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어렵지는 않지만 좀 귀찮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을 하신다면 텐진 근처가 좋을 것 같고, 저도 만약에 다음에 간다면 텐진 근처로 숙소를 잡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호텔이라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여행에서 좀 특이했던 게, 제가 갔던 숙소 모두가 체크아웃 후에 짐을 맡겨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저가형으로 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체크인 전후로 짐을 맡길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역에서 물론 맡길 수도 있긴 한데 락커를 빌리는 비용도 꽤 들고 또 역까지 또 내가 캐리어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되게 좀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체크인 전후로 짐을 맡길 수 있는지 뭐 대부분 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프린스 스마트인 같은 경우는 혼자 묵기 정말 괜찮았던 숙소였어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조식도 제공을 하고 있었고 방도 진짜 깔끔하거든요. 깔끔하고 새로 지어진 게 딱 티가 나는 그런 숙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방 크기가 좀 작아요. 그래서 2명 이상이면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인아워 하카타 스테이션, 여기는 캐슐 호텔인데 진짜 괜찮았어요. 여기가 제일 좋았던 점이 공간 분리가 다 돼 있다는 사실인데, 남자, 여자 일단 층이 다 별 분리가 되어 있고, 자는 방은 자는 방 따로, 씻고 이제 샤워, 드라이기 말리고, 그리고 락커 다 다른 층으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빨리 나가야 돼서 이제 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막 부시럭거리면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나 자는 사람 입장에서도 밖에서 막 부시럭거리고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게스트하우스 묵을 때 그런 게 제일 신경이 쓰였는데, 이 숙소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소음 관련해서는 이제 숙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지 않았나. 이제 룸메들이 얼마나 시끄러운 사람들이 오는지, 얼마나 매너 있는 사람들이 오는지에 따라서 소음 부분은 사실 매우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 시스템 자체에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가 6만 원 정도 예약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이 정도 가격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좀 너무 늦게 좀 비싸게 한 것 같고, 이것보다 만약에 더 싸게 할 수 있다면은 저는 혼자 여행한다면은 굉장히 추천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잠기가 되게 밝다, 그리고 숙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다, 뭐 내가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캐슐 호텔은 좋지 않습니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숙소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쿠오카를 추천하는지, 후쿠오카 노잼 도시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후쿠오카는 작은 도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관광객 입장에서 뭐 오사카나 도쿄처럼 볼 게 진짜 많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오사카나 교토는 진짜 많이 갔는데 후쿠오카는 많이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여행이 후쿠오카의 좀 재발견이었어요. 쇼핑할 곳도 많고 근처에 작은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나가려면 또 나갈 수 있어요. 적당히 큰 느낌이라서 좋았던 게, 너무 크면 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복작복작하고, 사실 크면은 내가 뭐 거기서 엄청 오래 있을 것도 아니니까 다 보지도 못하고 오기 때문에 적당히 큰 편이라서 좋았고, 저는 이번에 조금 쉬는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부산에서는 후쿠오카 비행기가 싼 편이라서 저는 또 갈 것 같아요. 추천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꼼데가르송, 이게 가디건 이쁘지 않나요?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가로 42만 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텍스 리펀 다 받고 해서 한 25만 원 정도에 산 것 같은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뻐요. 이게 되게 이쁜데, 근데 이게 금요일에 오픈런에서 산 거라서 그런 거 싫어하시면은 그냥 직구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직구는 물론 다 잘해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품이 맞는지를 좀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싫기 때문에 뭐 이것도 여행 간 김에 사오는 것도. 제가 이번에 삼바 사려고 사실상 일본 갔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가제를 사왔거든요. 가제. 이거 진짜 이뻐요. 근데 콜라보 제품인데 이뻐요. 더 보니까 그냥 가젤은 사람들 많이 신기도 하니까 그냥 좀 특이한 제품 사볼까 해서 그냥 제가 제 눈에 이뻤던 이 콜라보 제품을 샀는데 사이즈가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원래는 245, 50 정도 신는데 이게 240인데도 좀 크거든요. 하고 싶다 하면은 아디다스 가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지금은 이 제품이 또 어떨려나 모르겠는데 크림에서 20만 원 넘게 팔더라고요. 28만 원? 더 사왔어야겠어요. 더 사왔어야 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롯데 면세점에서 제가 출국할 때 샀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오픈마켓에서 뭐 쿠팡이라든지 한 번씩 싸게 나오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세가로 한 27만 원 정도에 샀는데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비싸지만 비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산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편하고, 이제 노이즈 캔슬링도 괜찮고 귀도 굉장히 편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하시는 분들이면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헤드셋 생각하고 있으시면 추천드립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도쿄 바나나가 있었는데 그게 선물하기 좋은 상품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 친구 선물해줬는데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사키 카스테라도 진짜 선물하기 괜찮아요. 그게 쇼핑백도 챙겨주기 때문에 선물하기 깔끔해서 괜찮았던 것 같고 가격대도 10,000원 얼마 했던 것 같아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싸이 사러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게 이와타야에서 사시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그 게스트 카드 만들면 5% 할인도 해주고 나무 케이스에 살지 아니면 그냥 케이스에 살지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수화물이 좀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화물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수화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항 가서 사면 사야겠다 했던 주의였는데 저는 없었거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없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안 보여서 저는 쿠보다 센주랑 쿠보다 만주를 사왔어요. 술 2병 해서 5,200엔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죠. 우리나라의 한 2배, 3배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는데 한번 먹어봤는데 약간 깔끔하고 괜찮아서 사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사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제품들은 지금 2병까지는 면세도 되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후쿠오카 3박 4일 동안 혼자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도움 되실 만한 것들 좀 리뷰를 해봤어요.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행 계획하고 계시다든지 혼자 여행을 좀 생각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